오늘은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조금 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부터 급여 체계까지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삶을 바꿔놓을 대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챙길 수 있을지, 그리고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22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수많은 제도 변화를 지켜본 복지 전문 PD 정민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보, 그리고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혜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세상에서 한 발 먼저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도 개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빠른데 벌써부터 요양 인력이 4만 명 이상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사회복지나 간호를 전공한 인재들을 불러와 교육부터 실습 자격 취득 취업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요양보호사와는 다른 경로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으로 일자리 경쟁 구조도 달라지고 현장 분위기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바로 처우 개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도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장기 근속 장려금이나 교육수당이 더해지면 경력이 쌓일수록 월 2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준임금제 논의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력을 반영한 급여 체계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와 현장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지금보다 최소 60만 원 이상 급여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실질적인 전략까지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부터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범위가 넓어져 해외에서 이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직접 불러와 교육과 취업을 연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인력을 채워 넣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빠르게 현장에 투입해서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이 지금보다 4만 명 이상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 대책이 없다면 돌봄 공백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어르신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사회 전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게 바로 외국인 인력 활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도 필수이고
사회복지 전공자나 간호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발해서 짧은 기간 집중 교육과 실습을 시킨 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죠.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면 국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인력을 받는 이유는 국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같은 구조 속에서 국내 인력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무 여건 개선과 임금 상승은 국내 인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챙겨야 할 포인트는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보다 이 제도가 촉발하게 될 처우 개선 흐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는 국내 요양보호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바로 급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계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와 수당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제 급여는 훨씬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운전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추가 급여가 붙으면서 220만 원에서 2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 근속 장려금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6만 원, 5년 이상 근무하면 8만 원, 7년 이상 근무하면 10만 원이 매달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매달 1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이 쌓일수록 월급은 250만 원 수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입니다. 여기는 업무 강도가 높고 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225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평균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면 2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요양입니다. 이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 시급의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을 모두 합치면 약 13,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하루에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월 소득은 달라지고 꾸준히 시간을 채우면 정규직 못지않은 수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족 요양입니다. 하루 근무 인정 시간이 짧지만 시급 자체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13,000원에서 최대 22,000원까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표준임금제 도입 논의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조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신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와 현장에서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표준임금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력과 숙련도를 급여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시급은 약 13,400원, 월급은 2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최소 60만 원 이상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특히 방문 요양 분야에서는 이동시간과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준임금제가 자리 잡으면 이동시간과 대기시간도 포함되어 실질 시급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경력이 쌓인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구조가 드디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료를 한 번에 20에서 30% 올리는 건 국민적 합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제도는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인력 구조입니다.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서 돌봄 공백은 줄어들지만 국내 인력의 역할과 위치가 더 뚜렷해질 겁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국내 요양보호사분들의 강점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무 환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거나 쉬는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보충되면 업무 분담이 가능해져서 근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급여 구조 변화입니다. 표준임금제가 자리를 잡으면 경력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장기 근속을 할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경력 10년차 요양보호사가 단순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력에 맞는 28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현장을 떠나는 인력은 줄고 오히려 더 오래 근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돌봄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돌봄 인력이 안정되고 처우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도 더 세밀하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도 변화는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돌봄 현장의 질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력 8년차 요양보호사 김영숙 씨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맞춘 급여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임금제가 도입되면 10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박정희 씨는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몸에 큰 부담이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숨 돌릴 시간이라도 생기길 바란다며 현장 종사자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 이순자 씨는 시급으로 계산하다 보니 이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받는 돈이 너무 적다고 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임금제가 시행된다면 이동 시간까지 포함되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절실한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국내 종사자들의 급여와 근무 환경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표준임금제가 현실화된다면
여러분의 경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